자, 우리가 똑같이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거는 음식으로 먹고 어떤 거는 약으로 써요. 그렇죠? 우리가 한약이라고 약재로 쓰는 것들 보면 다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죠. 근데 어떤 거는 밥상에 올라가고 어떤 거는 우리가 약으로 다려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그런 얘기하고 음식과 기운에 대한 사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상체질 하면은 사계절의 비유를 제일 많이 해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에는 날씨가 어때요? 봄에는 따뜻하죠. 그래서 온성이죠.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져요. 뜨겁죠. 그래서 열합니다.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서늘하죠. 그래서 좀 서늘하다, 양자를 쓰죠. 겨울에는 추워져요. 자, 이렇게 네 가지 기운을 우리가 사기라 그래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이 우리가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의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음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좀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기가 좀 많으면은 많이 차갑고 양기가 많을 때는 좀 뜨겁고 이런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동양의학에서 건강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고르고 균등하다라는 걸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뭐 하나가 특별히 뛰어나다가 아니라 뭐 하나가 특별히 뛰어나려고 그러면 그게 뛰어난 만큼 어디 한 군데가 비게 돼 있어요. 근데 어디 한 군데 비는 거 없이 좀 고루고루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 우리가 동양에서는 뭔가 이런 조화, 중용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모자른 것들을 좀 끊임없이 보충을 해나가는 거, 그 다음에 남아도는 거를 너무 남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체질별로 어떤 사람은 늘 자기가 좀 더워요. 뜨거운 열 체질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자기가 좀 차가워요. 근데 뜨거운 사람한테 뜨거운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뜨거워져서 탈이 나겠죠. 반대로 차가운 사람한테 자꾸 찬 음식을 먹이게 되면은 자꾸 몸이 냉해져가지고 탈이 나겠죠. 그래서 대체는 그거예요. 따뜻한 사람은 서늘하게 만들고 서늘한 사람은 따뜻하게 만들고 너무 뜨거운 사람은 차갑게 만들어주고 너무 차가운 사람은 뜨겁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차가운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도 좀 뜨거운 음식들을 계속 먹어주면은 계속해서 자기 균형이 좀 유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떤 거는 우리가 약으로 쓰고 어떤 거는 음식으로 먹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물은 각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전달드리세요. 모든 사물은 각자의 기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운 중에 하나 더 있어요. 어디 한 군데도 치우쳐져 있지 않고 그냥 균등하게 평하다 그러죠. 평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거는 기운이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지 않은 거를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요. 뜨겁기는 뜨거운데 아주 약간 뜨겁게 치우쳐져 있는 거. 근데 약으로 쓰는 거는 뜨겁긴 뜨거운데 아주 많이 치우쳐져 있는 거는 우리가 약으로 씁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냉해져 있을 때는 빠르게 뜨겁게 만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기운이 센 것들은 우리가 약으로 쓰게 되고요. 근데 음식으로 먹게 되는 거는 그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기운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으니까 조금 먹어서는 그렇게 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하게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쌓이고 쌓여가지고는 결국에는 몸에 변화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자기 체질에 맞는 쪽으로 음식을 계속 섭취를 하고 나면은 몸의 균형을 좀 맞추기가 쉽겠죠. 그러면 어떤 게 뜨거운 음식이고 우리가 한열, 온량까지 네 가지로 나누지는 못하더라도 따뜻한 쪽과 차가운 쪽 이렇게 두 가지로는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차가운 사람들은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몸이 차갑다. 일단은 추위를 많이 타겠죠. 물은 무슨 물 마시겠어요? 따뜻한 물, 자꾸 따뜻한 물 마시려고 그러지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다음에 대변은 어떨까요? 대변은 좀 물러질까요? 돼질까요? 몸이 냉하면 좀 무름변을 자주 보죠. 더 심해지면은 배 아프면서 설사하고 배탈 나고 이럴 수도 있겠죠. 물은 많이 마시려고 할까요? 잘 안 마시려고 할까요? 물 잘 안 마시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들 한의학적인 소양들이 다들 있으십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음식도 좀 따뜻한 음식을 자꾸 찾게 되고 추위를 많이 타니까 자꾸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손발도 좀 차가운 편들이 많고요. 다음에 에어컨 바람 같은 거, 선풍기 바람 같은 거 좀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몸은 무기력해지기가 쉬워요. 냉하다 보니까는 좀 움직이는 게 좀 귀찮고 많이 안 움직이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갈증은 별로 안 나니까 물을 잘 안 찾게 되겠죠. 단맛은 어떨까요? 단맛은 별로 없어요. 그냥 더부룩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이 좀 냉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몸이 좀 뜨거운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반대겠죠. 그렇죠? 입맛은 자꾸 뭐가 먹고 싶고 먹고 뒤돌아서면은 또 금방 배가 고파져요. 우리가 그런 병을 뭐라 그래요? 당뇨가 대표적인 병이죠. 당뇨가 이 위장에 열이 좀 많이 쌓이면서 소갈증이라 그래요. 소증, 막 자꾸 말라 없어진다, 소모가 된다는 뜻이고요. 갈이라는 표현은 자꾸만 뭐가 먹고 싶고 갈증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경우는 워낙에 속에 열이 많다 보니까는 갈증 많이 나고 자꾸 물 찾고 음식 찾고 이게 이제 당뇨병이죠. 다음에 좀 이렇게 화끈화끈 열나는 느낌, 얼굴이 자꾸 붉어지고 눈도 좀 충혈되고 머리도 자꾸 이렇게 따끔따끔 찌르듯이 아프게 되고 좀 붉어지고 얼굴도 빨갛게 달아오르고 이런 몸도 좀 붉어지고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요? 피부에 이런 발진 같은 게 나기도 하고 두드러기 같은 게 나기도 하고 두드러기는 조금 달라요. 냉해가지고 생기는 두드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뭐 이렇게 빨갛게 곱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다 열의 표현들이에요. 대변은 어떨까요? 대변은 좀 단단해지고 변비가 생기기가 쉬워요. 물론 냉해서 장이 안 움직여서 생기는 그런 변비도 있는데 대변이 딱딱해지면서 대변을 못 보는 변비는 좀 열성 변비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이빨 같은 거 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수술 같은 거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피해 주세요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죠. 뭘 피해야 되죠?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술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거워요. 자, 술은 마시면은 그 느낌 알죠? 마시면 막 화끈거리고 열나고 막 이러잖아요. 술 마셨더니 막 추워 이런가요? 아니죠. 술은 기본적으로 성질이 뜨거워요. 그래서 뜨겁다는 거 우리가 염증이라 그러죠. 염증은 불화자를 2개 쓰는 게 염증입니다. 염증 이렇게 쓰죠. 자, 염증이라는 거는 뜨거워서 생겨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 몸에 염증이 잘 생긴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요?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돼요. 뜨겁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염증이 더 심해지고 탈이 나죠. 하니까 이빨 같은 거 빼고 나서 술 드시지 마세요 하는 건 혹시 염증이 생겨버리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러니까는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운이 어떤지를 잘 평가를 하면은 내가 어떤 음식들을 섭취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들 중에서는 어떤 게 차갑고 어떤 게 좀 뜨겁고 이 성질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찬 음식이다 하는 거 뭐 알고 계세요? 냉면 좀 차갑죠? 네. 메밀 이것도 좀 차가운 쪽에 속해요. 자, 냉면 찬 음식 좋습니다. 또 찬 음식 뭐가 있을까요? 참외도 근데 참외를 꼭 냉하다고 하지는 않고요. 참외 물론 성질은 냉한데 약간은 달라요. 몸에서 기운을 좀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작용을 하는 게 있고 좀 밑으로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하는 게 있는 참외는 가라앉히기보다 약간 좀 끌어올려줘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좀 예외를 칠게요. 오이 차죠. 오이 얼굴 이렇게 막 화끈거릴 때 오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주면 서늘하게 식히죠. 그런 것도 뭐 있어. 알로에 이런 것도 되게 서늘하죠. 알로에 붙이고 나면은 피부가 많이 진정이 되고 그렇죠. 알로에 먹으면은 변비가 풀리죠. 그렇죠? 해서 성질이 되게 차가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밀가루도 좀 성질은 냉하다고 평가하지만은 기운은 끌어올려주는 작용을 해요. 해서 아까 그 참외랑 좀 비슷한 예라서 그거는 오히려 요새는 좀 따뜻한 쪽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게 많아요. 자, 뭐 대충 그렇습니다. 뭐 다들 이제 잘 알고 계신데 우리 식단표를 보면은 태양인, 소양인 쪽에 가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 좀 이렇게 성질이 서늘하거나 차가운 음식들이 속해져 있고요. 우리 식단표 나눠드리는 거에 보면은 소음인, 태음인 쪽에 가 있는 것들이 좀 성질이 따뜻하거나 뜨거운 쪽에 속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따뜻한 음식들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삼계탕, 뭐 보양식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삼계탕 또 뭐 장어, 뭐 추어탕, 미꾸라지, 뭐 인삼,
어떤 걸? 곰탕. 곰탕. 곰탕도 좀 따뜻하죠. 성질이 뜨겁지 않지만 곰탕도 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추, 파, 마늘, 뭐 생강 이런 거 다 뜨거운 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고춧가루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는 뜻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냉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냉한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음식들 좀 냉한 사람들 탈나지 말라고 고춧가루를 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냉한 사람들은 조금 더 좀 견디기가 쉬워요. 근데 열이 많은 사람들은 탈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자기가 좀 열이 많다 근데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자꾸 화끈거리고 이유 모르게 좀 갈증이 나고 자꾸 상기가 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체질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은 내가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좋고 안 좋은지 굳이 그 음식들을 다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음식이 성질이 좀 차갑겠구나, 음식이 좀 성질이 좀 따뜻하겠구나, 이것만 내가 알 수 있더라도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금세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가지 정도 받고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